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간호대학 이지은 교수입니다. 이번 2023년 연세대학교 원주간호대학 시뮬레이션 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에 연자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김기현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짧은 시간이어서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대구과학대학교 국제교류센터장님과 그리고 배포유 대표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이제 등장하는 저의 소개입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조금 바꿔왔어요. 가지고 있는 헤드셋 중에서 가장 이제 비싼 헤드셋을 한번 착장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홀로렌즈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교육 기능성 게임을 개발을 기점으로 좀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홀로그램, 버티 플랫폼 이렇게 활용해서 지금 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PBL 지정 교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을 해서 시뮬레이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지역사회 간호학과 그리고 재난간호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저희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활용 교육 교육자 매뉴얼이 곧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이유수 전 간호대학장님과 그리고 강윤영 국제교류센터장님과 같이 교재를 이제 집필한 바 있는데요. 홀로그램으로 좀 이제 관심 많으시고 교육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교수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요. 몰입형 학습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몰입형 학습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VR, AR, MR,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X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홀로그램이 정확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MR 기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수님들께서 접하게 되실 버티 플랫폼은 VR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좀 활용해보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런 이제 몰입형 학습에 대한 이점을 학습자 측면과 그리고 교수자 측면에서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이제 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점이 있고요. 이런 새로운 학습 경험은 결국 학습자들에게 뭐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학습자의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성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교수자 측면에서 가장 이제 좀 두드러지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을 좀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몰입형 학습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버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영상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유튜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보다도 이제 교수님들 한번 접해 보시면 더 손쉽고 간편하다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는 한번 올라간 영상을 다시 수정해서 좀 올리기가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데 이 버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영상을 언제든지 또 접속해서 뭐 1초, 2초 만에 또 원하는 부분들을 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튜브보다 좀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설계자는 시뮬레이션 모듈의 가장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직접 제작을 한다라는 점이 버티의 가장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술자에게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듈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내 모듈에 꼭 적합한 이 VR 콘텐츠를 내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손쉬운 그런 툴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는 결국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학습 성과 목표 달성을 향상한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게 이제 버티 플랫폼의 좀 가장 큰 이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 전공이 지역사회간호학과 재난간호학이어서 현재 이제 시판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그런 VR 콘텐츠들이 좀 임상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제가 개발해 놓은 시뮬레이션 모듈에 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듈에 맞는 부분을 내가 좀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버티 플랫폼을 소개를 받고, 굉장히 이제 신나게 즐겁게 만들어서 좀 적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점은 실사 촬영이 가능해서 이런 실사 촬영에서 가상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낙슬에서 사판이 작년에 이제 그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표준안이 작년에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뮬레이션 표준안 디자인 기준 6번째에 이런 충실도를 적합하게 이제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물리적 충실도, 개념적 충실도, 심리적 충실도를 가장 적합하게 좀 맞춰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실도 자체는 학습자가 최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티로 진행을 할 때 굉장히 큰 이점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또 인낙슬 표준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은,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및 운영, 이 부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의 또 이제 이점은요, 사용 가능한 기기가 제한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헤드셋만으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휴대폰도 가능하고, PC도 가능하고, 헤드셋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이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면은 접속받은 그 부여받은 아이디랑 그리고 비번을 입력해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그런 장소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이제 꼽힙니다. 가장 큰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를 저는 내세우고 싶었어요. 그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직접 만든다. 그래서 교수님들 전부 다 시뮬레이션 지금 설계자이시잖아요. 내 모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근데 그 잘 아시는 분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시놉시스 써서 기술자랑 작업하는 건 진짜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간단한 이제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이 참 힘들었었는데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두 번째는 실사 촬영이고 그런 배경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 시뮬레이션에서 꼭 중요했던 그런 충실도 측면을 아주 적합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휴대폰, PC, 태블릿, 헤드셋 다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티 플랫폼이 어떻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고 교육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 효과 분석을 해준다라는 점이 아주 이제 유용하고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버티 플랫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말 정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제가 배치를 하면서, 이거 정확하게 진짜 버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제가 이거를 배치하고도 되게 뿌듯해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플랫폼 기반이어서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만든 거를 설명하고 그리고 원격으로 회의하고 하는데도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접속받은 아이디랑 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는 만들어진 부분을 보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플랫폼 기반으로 실시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좋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모아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교수님, 선생님들께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고 있고, 그리고 지식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버티는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인데요. 만들어진 영상을 수정하거나 하는데 전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작업했던 그 작업물을 그대로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데 인코딩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만들었던 영상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학생들이 적용받는 데까지 시간이 몇 분 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그리고 이 적용받는 시간도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버티가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교재가 이렇게 나열된 부분을 학습자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티가 만들었던 교육 콘텐츠들을 코스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가 하나의 교재처럼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교재를 이렇게 딱 눌러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제 버티로 한 학기 이제 모듈들을 묶어가지고 딱 구성을 해놓으면 학습자가 그 코스를 들어가서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를 쭉 이수하게 되면 코스별 이수율도 나오고 그 코스에 따라서 학습자가 한 몇 점의 성과 달성을 했는지도 버티가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버티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이 나와서 학습자들이 굳이 이제 교재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참고 도서도 사는 것처럼 참고 콘텐츠 그리고 이수해야 되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래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촬영 실습 시 이제 활용하는 부분으로 교수님들께 나눠드렸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제작 전 준비 사항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이제 대면 워크숍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 전 준비 사항에 계획안 양식을 좀 활용을 해서 무엇을 찍을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많이 둬서 이 워크숍을 좀 계획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끔 양식을 좀 구성을 해서 교수님들 직접 실습하실 수 있게끔으로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서 버티에서 바로 제작 실습이 가능하게끔으로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촬영 전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획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 이제 참여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열정적이셔서 교수님들의 열정에 정말 놀랬었고요. 그리고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워크숍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구조 조사를 기반으로 학습 목표와 시뮬레이션 모듈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듈에서 어떤 부분을 버티에 이제 콘텐츠로 할 것인지를 좀 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저는 이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모듈에 지금처럼 이 부분 디브리핑 파트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또는 사전 브리핑용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버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버티의 장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의 장점만을 살려서 버티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듈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듈 가운데 사전 브리핑 형식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붉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죠.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듈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만든 교육 콘텐츠가 학습 목표와 이 시뮬레이션 모듈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타당성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이제 프리 이벤트에서 프리 브리핑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제작 계획안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떤 교과목, 어떤 대상자,
그리고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질 것인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이런 제작 계획안을 면밀하게 세우시고, 토론을 통해서 팀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촬영 계획 부분은 버티가 2D 동영상도 실을 수가 있고, 음성도 넣을 수가 있고,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360도 영상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그런 가용 콘텐츠들을 종류를 정확하게 체킹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촬영 당일날 전부 촬영할 수 있게끔, 또는 당일 촬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촬영 일자를 나누어서 오늘은 어떤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역할 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누가 이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참여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전 브리핑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안 작성 내용이 그렇게 많이 이제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시뮬레이션 모듈에 이 버티를 활용해서 무조건 이제 시뮬레이션 모듈, 러닝하는 부분을 할 때는 이것보다 이제 계획안이 굉장히 여러 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들의 동선, 그리고 액터를 이제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 그리고 촬영하는 자의 동선은 어떻고, 액터의 동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대사나 멘트,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 환자에서 이제 그렇게 그 예상 가능한 답변을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준비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타당성을 이제 검증을 받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하는 그 전 단계 전부 다 포함이 되면서 버티의 장점을 활용해서 러닝타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약간 살짝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지금 우리 교수님들은 그 지금 시뮬레이션 교육 계속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모듈 개발하시는 부분은 단계별로 지금 어느 정도 다 개발 가능하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티 장점을 포함해서 구간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단계별로 조금만 더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한번 그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이제 계획 수립하는 부분과 그 토론하는 부분 그리고 촬영하는 부분이 한 번 더 이제 대면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면은 제작하시는데 아주 원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번에 이제 진행했던 워크숍도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교수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촬영 전략 수립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서 항상 이제 움직이시기 전에 삼각대 위치를 어디에 두고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 장비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명과 환경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다 팀들이 공유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역할은 미리 사전에 배정을 해서 체킹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습실별 기능 및 사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의사항 부분을 같이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촬영 하는 그 장소에서 체킹하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으로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확인을 하실 때 이 360도 VR 카메라가 지금 인스타 360 X2 사용하는데요. 지금 X3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끔 또 업버전이 벌써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은 날로 발전해서 뭐 진짜 시간대별로 이렇게 지식이 변경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D카드 이제 이 부분 충전기, 삼각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휴대폰 인스타 360 앱, 버티 앱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헤드셋은 이번에 이제 저희 대면으로는 오큘러스 사용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구글 데이드림 뷰보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버튼은 딱 2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전면부에 나오는 버튼은 촬영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온오프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시고 SD카드를 이제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SD카드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구상을 하시는 게 좋고, 삼각대는 길이가 긴 것을 살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이제 촬영되는 영상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액션, 그리고 액션에서 이제 러닝 찍고, 그리고 이제 스탑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를, 매체를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이패드나 패드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기기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 6분, 7분이 한 팀으로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그 환경 확인하고 하는데 휴대폰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이제 패드를 들고 가서 같이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촬영 전 점검이 훨씬 더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누르시고 여기 인스타 앱 들어가셔가지고 연결 부분을 누르셔서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카메라와 휴대폰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추천 디바이스는 그 퀘스트 2 오큘러스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제 버티 영상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바이브 플로우 이거 쓰고 싶더라고요. 안경 타입이어가지고 답답함이 덜할 것 같아요. 홀로렌즈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신 독립형 헤드셋이면은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버티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으로도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PC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제작을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영상 촬영 실습 시 이제 활용하시게끔 만들었던 교육 자료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문 밖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브리핑용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중환자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앞서 여기 계획에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러면서 삼각대는 어디다 위치시키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 계획대로 지금 다 설치하고 나와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장면을 이 태블릿으로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얘 지금 이 태블릿이나 그리고 휴대폰이랑 지금 카메라를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고 중단하고 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나오신 상황에서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여기 지금 감독님이시거든요. 각각의 역할을 배정해서 저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행 체킹해 주시는 분, 조감독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오프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 카메라랑 연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학습자들이 딱 이제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 VR 기반이기 때문에 헤드셋을 쓴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 딱 펼쳐지는 거죠. 그때 딱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장소, 그리고 물품, 안내 메시지가 들어갈 때 학습자들은 좀 더 이제 몰입감 있게 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할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이게 설명으로만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촬영하면 된다. 이렇게 또 피드백 주셔가지고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진짜. 촬영 계획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온오프를 직접 누를 수도 있지만, PC와 그 카메라랑 연동된 우리 이제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몰입감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은 카메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지역사회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진행하게 되는 취약가족 그 모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디브리핑 파트에 이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조금 적용해 보자 하고 이제 선택해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표준화 환자를 적용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런하고 있는 부분을 일반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360도로도 촬영을 해서 두 군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동영상을 찍을 때는 찍는 주체자가 자기가 찍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도 모르게 시청하는 사람이 그냥 따라가는 형식인데요. 이 360도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진짜 학습자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이제 찾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이제 학습자들은 먼저 중재하고 있는 부분도 막 보는 친구가 있고, 어떤 학습자들은 주변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학습자들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 저 디브리핑을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촬영되고 있는 캠으로 이제 보는 거랑 그렇게 360도로 딱 찍고 줬을 때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막 이렇게 먼저 봐가면서 이제 디브리핑을 진행하나 이런 부분들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제 해봤던 부분이에요. 이거 만든 시뮬레이션 모듈에 버티를 어디다 적용할 건지를 체킹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카메라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고 지금 나와 있죠. 카메라 위치는 여기 할머니 맞은편에 상 위에다가 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위쪽에서 찍게 된다면 내려다보는 시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몰입감이 떨어집니다.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눈과 코 사이에 학습자가 헤드셋을 써서 그 상황에 딱 적용이 될 때 학습자의 눈과 코 사이로 보게끔 삼각대 위치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우리 학습자들과 할머니 이 눈높이에 맞춰서 삼각대가 좀 설치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은 여러 차례 저희가 학회에서도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워크숍도 요청해 주셔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의 장점을 완전 살려가지고 360도의 장점과 버티의 장점을 살려서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 심 러닝 할 때 이제 사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음압이송 환자 이송 간호하는 시뮬레이션 모듈에 러닝 타임에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 장비를 바라보는 그 한 대상자 선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송반, 지금 PAPR을 착장한 맞은편에 있는 이송반에 그 오른팔에다가 이제 왼팔, 오른팔 하나씩 붙여서 다 착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팔에 붙였는 영상이고요. 오른팔에 또 붙여서 촬영했던 영상도 있습니다. 그 영상들은 촬영을 해가지고 깨끗한 그 상태를 확인을 해서 뭐 사전 학습용으로도 써도 되고 다양하게 이제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면 영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액터한테는 부탁을 했겠죠. 가급적이면 카메라가 부착된 팔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영상을 얻기 위해서 좀 여러 차례 촬영을 했고, 하루 정도 소요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그 학습 목표에 정말 적합하고 시뮬레이션에 꼭 필요한 교육 콘텐츠, 접목시킨 그 교육 콘텐츠 계획이 딱 수립되고 나면 진짜 그 질 높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정도는 소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촬영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쉬우세요. 편집하고 하는 부분 너무 쉬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까지가 조금 이제 신경이 좀 많이 좀 쓰이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붙여서 찍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이송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 측면에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눈높이에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체험과 시험을 하셨던
그 교수님들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하시면은 진짜 환자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학습자들이 체험을 하게 될 때, 아, 내가 진짜 감염병 환자가 돼서 지금 음압이송 카트 내부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되죠.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는 카메라 위치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학습자가 착용을 했었을 때 어떤 측면으로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관점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계획을 수립해 놓으시면은 좀 더 이제 몰입감 있는 영상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이제 원주 워크숍은 사전 브리핑이어가지고 공간 촬영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쇼츠로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 헬기 안에 내부를 이제 촬영하면서 어디에다가 이제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지금 지봉이입니다. 요즘 유튜브 지봉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헬기 안에 어디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찍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어디에다가 위치했었던 영상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 여기 이제 마네킹이랑 옆에 이제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 보여줄까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송반이 앉게 되는 그 자리에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당연히 영상은 이 영상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왜? 학습자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아 여기가 실습실이야는 하지만 어쨌든 이 헬기 안에 이송반의 자리에 대부분 위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찍은 영상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찍은 영상은 이제 연동된 그 휴대폰, 연동된 태블릿을 통해서 앨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앨범에 저장된 내용을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내보내시면 돼요. 16대 9 비율로 맞추셔가지고 내보내시면 되는데 혹여 이제 한 번씩 이 찍은 영상이 중간에가 이제 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찍은 영상을 얘가 이제 똑똑해요. 한 번 이렇게 쫙 러닝 해가지고는 혹시나 이제 결손된 영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되고 나면 내보내기가 딱 뜨면서 비율을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찍은 영상을 확인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을 했던 부분은 이제 교육 콘텐츠 제작, 에디팅하는 부분입니다. 업로드해서 에디팅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항상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그 계획 단계에서 이제 나의 학습 목표, 나의 시뮬레이션 모듈, 그래서 버티 컨텐츠 이 부분을 만들 거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설명이나 그리고 자료들을 같이 만드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버티의 편집 기능이랑 좀 연결시켜서 하시면 굉장히 좋으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제 버티에 들어가시면 여기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핫스팟, 그리고 인포박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할 때 이제 헷갈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사용 콘텐츠인데요. 일단 그 장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요 장비에 대한 안내, 그리고 활용 가능한 교과목, 이런 부분들로 이제 사전 브리핑용이어서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버티의 이제 편집 창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으로 주면 좋을지를 이제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 부분은 심 디테일의 개요 부분으로 좀 작성을 해보면 좋고, 그리고 중요 장비를 안내하는 것은 이 각각에 대한 사진이랑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포박스로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연결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핫스팟으로 이제 실습실 소개 동영상을 좀 업로드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헬기 안에서 어떤 실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예고편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동영상을 삽입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는 어떤 것들을 주자. 퀴즈는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뭐 나는 3개, 사전 질문 3개 줄 거야. 또는 뭐 5개 줄 거야. 이렇게 정하시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도 다 적어서 이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타진해 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편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파트가 진짜 중요한 파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기 지금 찍은 영상 보시면 이제 시점을 조금 보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팔 사이에 카메라를 두고 찍었다면 이 영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살짝 마네킹을 내려다보는 각도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이송반이 앉았던 그 앉은 자리에서 삼각대 높이를 세우고 찍은 영상이어서 이렇게 영상을 얻게 돼요. 그럼 학습자들이 앉은 상태에서 앉아서 이제 헤드셋을 쓰는 것이 이 지금 이송반 헬기 안에 사전 브리핑 경험하게 하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헤드셋을 끼고 이제 만약에 서서 이제 둘러보면서 실습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섰는 각도의 그 높이대로 찍으시고 학습자가 경험을 할 때도 그 높이에 맞게끔 해서 서서 이제 보게끔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닥터 헬기 내부에 지금 그 이송반에 앉는 의자에 삼각대를 세우고 지금 찍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는 것이 더 몰입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도 다 계획하시는 부분에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좀 더 이제 면밀하게 학습자들한테 몰입감 이런 부분들 진짜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콘텐츠들은 미리 좀 이렇게 셀렉해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설명 동영상을 찍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번 실습 맡은 이지은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뮬레이션 모듈은 이 실습실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하면서 사전 브리핑에 실습실 소개 그리고 물품 소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안에서 진짜 시뮬레이션 했었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실습 이제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제작하는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로 찍은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한 1분, 한 2분 정도 되면 업로드가 바로 되십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리고는 앞서 계획에서 이 설명 부분은 개요에 넣을 거야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면 그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닥터 헬기는 중증 외상 헬기 이송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심 디테일 부분에 이 개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사 기종을 또 이렇게 사진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학습자들이 헤드셋 쓰고 들어가거나 또는 PC나 휴대폰으로 들어갈 때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에 무엇이다, 설명, 그리고 사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핫스팟으로 사진을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진도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핫스팟의 동영상, 앞서 이제 준비를 다 해 놓은 교육 콘텐츠들을 하나씩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이런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동영상도 삽입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비 소개 이제 삽입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만드시고,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세요. 1초 만에 반영됐다고 뜨죠? 인터랙션 업데이트 1초. 움직일 때마다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물품 소개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물품 위치에 이 인포박스를 같이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360도에서 확인했던, 여기 있는 지금 물품 박스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인풋박스가 거기 딱 뜨게 되니까 딱 매칭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팁으로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장비 소개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실제적인 그 위치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좀 편집을 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캡스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미리 다
질문이랑 답변 부분 전부 다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학습 목표와 성과에서 이제 평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잘 이제 하셔가지고 문제 만드신 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카운트다운 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용했던 학습자들이 카운트다운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제 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과 앤서 등록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다 줄 수가 있어가지고 사전 문제 뭐 5문제 그리고 2점씩 그래서 10점 배정하겠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 딱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실 때 반드시 이제 학습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안내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으로 제시되는 부분 있죠? 여기 앞쪽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클릭하는 부분 사진 주거나 할 때는 동그랗게 생긴 핫스팟이에요. 그럼 각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사전 브리핑용으로 학습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상세한 정보를 다 줘서 학습자들이 버티를 이용하는데도 부담이 없어야 되고 이 버티를 이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이제 도모를 해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 여기서 진행을 하실 때 학습자들의 그런 시뮬레이션 역량, 그 평가, 수행 평가 이런 부분들 더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그 버티에 대한 안내, 교육자 그 학습 자료, 안내 자료를 좀 면밀하게 만드셔가지고 같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버티 제작 가능한 범위와 활용 사례.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버티가 어떻구나. 장점이 무엇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시기 전에 만든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 자체를 제가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먼저 체험하시는 것부터 좀 시작하게끔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 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버티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더 좋게, 이런 부분, 잘된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촬영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우니까 난 이렇게 만들 거야 하는 부분을 이제 거치시면은 그 시행착오가 되게 줄어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조금 이렇게 해본 자로서 이제 교수님들께 팁을 알려드리면 이거를 먼저 좀 체험을 하시고 만든 이제 교육 콘텐츠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는 직접 제작 실습 계획 수립부터 한번 쭉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3번 단계에서 자원을 검토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제 사전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해 가는 그런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모듈을 버티 장점을 정말 접목해서 PBL 모듈을 개발한다든지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이제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한 1박 2일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 수립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직접 360도 카메라 촬영하고 콘텐츠 제작해서 체험하는 형식으로 이번 워크숍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워크숍이 잘 마무리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치지 말고 이 버티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교육을 적용하고 효과를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콘텐츠를 시범 운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하면은 반드시 시범 운영을 하시는 것처럼 시범 운영 반드시 진행을 하시고 발견된 문제점 분석 개선 부분이 팀이 모여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교육에 적용을 하면서 모듈 운영 가이드를 작성을 해서 표준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습 반응, 결과, 행동, 성과 평가 이 부분들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오시는 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저희 또 주제가 되어진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요.
그룹별 실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시험 및 체험, 그리고 영상 촬영 실습을 하시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A조와 B조와 C조가 진짜 이렇게 열정적이시게 하실지 진짜 몰랐었는데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즐겁게 재밌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체험을 할 때 실제처럼 갖추어 놓고 하면은 더 이제 융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처 카에 이렇게 잡고 운영을 실제 해보시거나 또는 누워서 환자가 진짜 직접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시험과 체험.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으실 때 학습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지 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촬영 계획에 반드시 넣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사전학습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퀴즈와 인포박스, 핫스팟 기능 이제 실습하실 부분을 전부 다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대폰이나 PC로도 전부 다 활용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시고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실습실을 촬영을 하시면서 사전 브리핑 자료를 만드실 것이어서 여기 이제 배포유 데모 테스트라고 해서 사무실 환경을 찍은 실제 만들었던 시범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실습과 버티 활용 콘텐츠 제작 부분으로 나눠서 그룹별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편집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좀 업로드를 하는 취지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버티의 각각의 아이콘 그리고 편집하는 내용은 지봉이 지사에 여기 사용자가 직접 VR 콘텐츠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동영상에 좀 자세하게 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안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조별로 이제 설명을 해줬어야 했던 그런 물리적인 환경, 개념적인 그런 충실도, 물리적인 충실도에 대한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자들한테 그렇게 막 설명하면서 진행했던 사전 브리핑을 이렇게 버티로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다. 하는 이번 이제 원주에서 진행했었던 워크숍 그 엑기스들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